네, 저는 룹세터의 대표 노현태입니다. 저는 룹세터의 팀장을 맡고 있는 민경일이라고 합니다. 기센TV에서 룹세터로 먼저 제가 나와가지고 뭐 창업에 관련된 것들 이런 데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우선 창업을 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는 뭐 창업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네. 대표님이 하시는 걸 보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에 논의했을 때는 제가 2013년도에서 14년도 직장생활 끝 무렵에 제일 친한 친구랑 논의를 했었어요. 그 친구는 졸업을 좀 늦게 해서 학부생이었어요. 이제 4학년 막바지 졸업생. 근데 졸업생들이 가장 생각이 많았을 때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자주 어울렸었는데, 저도 회사를 나오려고 할 때 그 친구랑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친구는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때 맨 처음에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엄청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뭐 백팩 사업을 한다고 하기보다는 12개의 사업을 쭉 펼쳐놓고 뭐가 좋냐 뭐 이게 재밌지 않냐, 처음에는 어플리케이션도 생각해보고 뭐 서비스도 생각해봤는데, 결국은 그 친한 친구랑 논의를 한 결과 창업 아이템이 지금으로서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대표님이 나이대가 낮아서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 이런 대표님들과는 다르게 코드가 맞고 잘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5년 정도 창업을 했는데 뽑고 저를 거쳐 갔거나 했던 직원들이 한 12명 정도 돼요. 가장 오래 했던 직원은 1년 6개월 정도 해가지고 자기도 창업하고 싶다 해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정말 잘 됐어요. 되게 실력 있는 직원이었고 열정 있는 직원이었고, 그 직원이 저랑 같이 일할 때 선뜻 나간다고 했을 때 저도 완전 동의를 했었어요. 그래, 네 능력이고 네 열정이면은 솔직히 나랑 같이 하는 것보다 또 네가 스스로 스타트업을 꾸려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짧게 왔다 간 직원도 있어요. 뭐 실습생 개념으로 2달, 3달 있다가 간 직원도 있고, 지금 옆에 있는 경일 씨는 이제 1년이 넘었어요. 많은 직원들이 있었고, 이 직원들이 거쳐가면서 저와 함께 뭔가 같이 배우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또 쌓아가고 뭔가 함께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든 업적이나 뭐 사업을 하면서 하는 연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하려고 공유하고 있고, 그 직원들이 다 가져가서 언제든지 또 독립해서 더 좋은 기회를 얻어서 가게끔 하는 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입장 바꿔서 제가 스타트업의 직원의 입장을 들어갔다, 저는 엄청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취업난이 엄청 심해요. 사실 저도 뭐 창업 관련 강의를 이렇게 작게나마 대학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늘 하는 말이, 우리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좋은 중견기업 이런 데 가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약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20명밖에 못 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결국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이런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공급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아무리 일자리를 많이 늘려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국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거기서 얻는 베네핏이 뭐라고 하냐고 했을 때, 단순히 자기가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직원의 입장에서도 내 창의성과 나의 역량이 어느 정도 회사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가는 게 저는 무조건 좋다고 봐요. 그게 그 회사가 작든 크든 비전 있는 회사면 될 것 같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잘 되는 그런 회사에 가면 입장 바꿔서 저라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배울 것도 많을 것 같고 제가 추진할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기회에 있어서는 스타트업이 또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주변에서 되게 안 좋은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자기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몇 명 있었고, 그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몇 명 있었죠. 그런 사람들 보다가 저희 회사를 보면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저희 회사를 와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 시간이 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진짜 부럽다, 이리로 오고 싶다, 뭐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자유로운 분위기지만 일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 편이에요. 다른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표님과의 소통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직원과의 소통, 뭐 이런 소통에 관련해서 뭔가 답답한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저랑 8살 차이밖에 안 나시잖아요. 네. 뭐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뭔가 소통도 되고, 뭐 저희 뭐 일 같은 거 잘 안 풀릴 때는 뭐 솔직하게 롤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나 그럼요. 게임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바깥 바람 쐬러 네, 소통 같은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원과 대표 이렇게 나오면 되게 불편한 자리잖아요. 보통 뭐 이렇게 기피하게 되거든요. 저도 부담 없어요. 한 번씩은 학교 과제할 때, 학교 동아리 공모전 나갈 때처럼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진짜 장점 아닐까 싶네요. 네. 사실 실제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에 어마어마한 기회와 어마어마한 일들, 그리고 많은 우수한 인재들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자체가 대구라는 지역 이런 데랑 완전 갭 차이가 많이 나긴 나요. 근데 제가 굳이 이제 뭐 대구에서 하는 이유는 서울 가서도 뭐 아니면 해외 뭐 어디 뭐 미국을 가든 어디 뭐 독일을 가든 성공할 자신은 있어요. 그만한 역량이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좀 더 넓게, 좀 더 넓은, 한 단계 더 넓은 사고로 봤을 때는 굳이 서울이 아니라 그러면 왜 글로벌로 가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저는 듣고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저의 역량이 정해져 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와 비슷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창업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면은 대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오히려 많다. 그리고 뭐 지역의 인재들도 우수한 사람들이 많은데 대구의 주요한 대학들이 되게 많습니다. 영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뭐 그리고 이외에 뭐 다른 좋은 전문대도 많아요. 거기서 바로 함께 교류할 수 있고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괜찮기 때문에 제가 지역에서 창업을 자신감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할 때 되게 막막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알아봐야 되냐. 특히 주변에 뭐 창업한 선배들이 막 없고 뭐 창업한 선배들이 있다고 해도 풀려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답답해져서 뭐 다양한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창업 관련해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데 이제 뭐 K-스타트업, 창업넷이라고 치시면 대한민국 정부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뭐 시설 공간이라든지 뭐 멘토링이랑 컨설팅 혹은 뭐 창업 교육에 관한 혹은 창업 지원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지원사업 찾기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지원 분야를 또 세세하게 담겨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창업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사나 네트워크가 있을까? 이렇게 찍고 지역은 뭐 우리가 대구 경북에 있으니까 대구 하고 우리는 뭐 대학생 창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번 누르면 여기 이제 행사 네트워크인데 대구에서 하고 대학생 대상으로 어떤 창업이 있는지 딱 나와요. 대구에는 또 뭐 계명대학교, 뭐 경일대학교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혹시 또 대구 경북에서 또 창업을 하려고 하시면 예비 창업이든 일반 창업이든 봤을 때 창업넷, 대구 테크노파크,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청년 창업사관학교 이런 거 있어요. 정말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검색해 보면 관련 사업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잘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엄청 매력적인 창업 아이템이 뽑는 기준은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게 사실 좋아요. 단순히 이게 야 이건 대박 아이디어다, 이 아이디어는 최고다 하면서 아이디어에 치중한 사업 아이템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사고를 잘할 수 있는 팀들이 많아요. 대학생 창업팀들 있죠. 30대 중반 넘어가면 막 20대 초반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아이디어 자체는 엄청나요 사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단순히 좋다고 해서 좋은 아이템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아이디어로 끝나면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해야 되겠죠.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잘 잡혀 있는 거. 그럼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그 린 캔버스 모델을 보면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을 한 페이지에 다 작성할 수 있게끔 하는 곳이 있어요. 단순히 창업 아이템이 아니라 이 창업 아이템의 타겟, 그리고 그 창업 아이템 타겟이 가진 문제점,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아이디어, 해결 방안이죠. 그게 중심으로 돼서 소통하는 채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창업 아이템 수익이 얼마나 낼 것이냐, 그리고 이 창업 아이템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 얼마가 있을 것이냐, 이게 한 페이지에 다 정리되는 모델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 정립되어 있는 게 결국은 정말 중요하고 잘 되는 창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기준으로 해서 좋은 사업 계획서가 쓰여진 창업 아이템이야말로 제일 좋은 아이템이죠. MVP라는 개념이 있어요. MVP가 뭐냐면 MVP 모델이 영어로는 M,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은 최소 존속 제품이란 겁니다. 린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인데 쉽게 말해서 막 완성형으로 하나를 막 만들어야지 하면 골머리도 썼고 시간, 비용이 엄청 투자되죠. 이게 뭐냐면 10억짜리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가장 작은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능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럼 사람들이 요거 같이 괜찮네 해서 다음으로 업그레이드 해봐, 이런 게 좀 부족해 하면 피드백 받아서 MVP를 다시 개발하고 또 소비자한테 보여주고 계속 순환돼가지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진짜 원하는 최고의 제품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MVP거든요. 우리 같은 스타트업에게 가장 좀 적합한 모델이 이제 MVP라는 개념입니다. MVP의 가장 좋은 예시의 사례가 뭐냐면 저는 카카오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이 왜 MVP랑 가깝냐면 맨 처음에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2009년도에 제가 제대하고 나서 2학년이었는데 친구 한 명이 이제 아이폰 3GS를 딱 꺼내는 거예요. 초창기에 거기에 이제 카카오톡이 깔려 있었어요. 카카오톡이 그때는 무슨 기능밖에 없었는지 알아요? 무슨 기능밖에 없었어요? 그냥 메신저 기능밖에 없었어요. 그냥 메신저. 사진 보내기도 없었고 동영상 보내기 이런 것도 택도 없었고 이 카카오톡이라는 회사가 계속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소비자들 이야기했겠죠. 사진 보내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모티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모티콘 들어가고 녹음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카카오톡이 계속 발전했어요. 지금 카카오톡 뭐 있죠? 카카오 내비도 있고 택시도 있고 카카오 페이. 그래서 MVP의 유사한 가장 좋은 예시는 카카오톡이라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5년밖에 안 된 창업자고 저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저보다 훨씬 커진 분들도 많고 저보다 훨씬 우수한 인재들도 많은데 앞으로의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저랑 비슷한 레벨의 창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1인 창업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인 창업기업도 할 수는 있죠. 본인이 수작업으로 뭔가를 이렇게 마스터피스처럼 이렇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혼자 집중하는 편한 분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혼자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컨셉을 도출하거나 기획 단계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했을 때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아무리 잘나봤자 하나의 사람일 뿐이고 제가 아무리 한 곳에 특출난 분야의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도 결국 스페셜리스트는 제너럴리스트를 이길 수 없고 제너럴리스트는 스페셜리스트를 이길 수 없어요. 제 말이 뭐냐면 전반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에 파고드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근데 또 하나에 파고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결국은 팀이 돼야 좋은 창업 기업이 되고 탄탄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페셜리스트를 뛰어넘는 제너럴리스트, 그리고 제너럴리스트를 또 뛰어넘는 스페셜리스트가 서로 돼서 좋은 팀을 꾸리는 게 정말 롱런 할 수 있는 창업가, 창업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